무정자증 재벌 회장이 치킨집 앞에서 오열하며 무릎 꿇은 이유. 서울 도심 한복판 밤 11시가 넘어도 한서그룹 강민석 회장의 집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0층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쏟아지는 별들 같았지만 그 화려한 빛 속에서 민석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텅 빈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9시에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일찍 들어가셔야. 비서 김 과장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도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만 들어가게. 나 혼자 있고 싶어. 김 과장이 나간 뒤 민석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직 웃음꽃이 만발하던 아내 다은과 함께 찍은 신혼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민석을 괴롭히는 건 회사의 실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짜로 괴롭히는 건 임원 회의실 밖에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들려오는 비아냥 섞인 수군거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대가 끊겼으니 결국 사촌 동생 강민호 상무한테 경영권이 넘어가겠지? 쯧쯧, 그 엄청난 재산을 누가 물려받나 했더니 결국 반개로 넘어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민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들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35의 나이에 받은 무정자증 진단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회장님, 현대의학으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험관 시술도 성공률이 5% 미만이고요. 의사의 말은 단순한 의학적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선고였고 민석의 남성성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다은에게 엄마가 될 기회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다은은 처음엔 괜찮다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알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다은에게 쏟아붓는 독서를, 친척들이 던지는 동정 어린 시선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용품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다은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은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나 같은 남자하고 평생을 살 필요 없어. 당신은 다른 사람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당신 미쳤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라고. 아이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민석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석은 모진 말로 다은을 밀어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당신한테 이제 정 떨어졌어. 그 말이 거짓말인 걸 다은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민석이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냉랭하게 대하자 결국 다은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이거라면 나 떠날게요. 다은이 떠난 날 민석은 빈집에서 홀로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석의 세상은 완전히 잿빛이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일에만 매달렸고 한서그룹은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마음속 구멍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어느 금요일 밤 또다시 임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민석은 답답한 마음에 비서도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화려한 강남대로를 지나 청담동 명품 거리를 지나 어느새 민석의 발걸음은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듯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곳에서 고소한 치킨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치킨 참 잘하는 집, 촌스러운 간판의 낡은 치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앞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딱 달라붙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 나 너무 배고파. 저거 한 입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조금만 참아, 미나. 엄마 곧 오실 거야. 우리 돼지 저금통에 돈 모아서 내일 사 먹자. 진짜? 내일 치킨 먹을 수 있어? 응. 엄마가 이번 주 야근 수당 나온다고 했잖아. 조금만 참자. 작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다독이는 쌍둥이의 모습에 민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얼굴은 해맑았습니다. 저 녀석들한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줄까? 민석이 지갑을 꺼내 다가가려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왼쪽 눈동자 안 그곳에는 민석 자신도 가지고 있는 별 모양의 작은 얼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민석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민석 본인까지 강씨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대대로 내려온다는 그 독특한 유전의 증표. 이게 어떻게? 민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학 문헌에도 나올 만큼 희귀한 유전 형질이었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멀리서 한 여인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준아, 미나, 엄마 늦어서 미안해. 그 목소리에 민석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귓가에 맴돌던 그 목소리,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음성. 다은. 가로등 아래로 들어온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니 오히려 그 세월 때문에 더 애틋해 보이는 얼굴. 주름이 조금 늘었고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의 전 아내 다은이었습니다. 다은은 민석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다은아, 이 아이들이. 설마. 민석의 떨리는 손가락이 쌍둥이를 가리켰습니다. 다은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기듯 끌어안았습니다. 준아, 미나, 집에 가자. 아저씨, 우리 엄마 알아요? 아저씨 눈에도 우리랑 똑같은 별 있어요. 6살 민준이의 순진한 말에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아, 제발. 설명 좀 해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싫어. 설명 들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다은아, 저 아이들이. 맞아? 다은은 고개를 돌렸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를 쓰던 그날 다은은 이미 임신 5주차였습니다. 하지만 모질게 굴던 민석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 더 큰 두려움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만약 이혼 후 그 여자가 쌍둥이 손자가 있다는 걸 알면 법적으로라도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게 뻔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저 사람들한테 빼앗길 순 없어. 다은은 결심 후 이혼 위자료를 들고 홀로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 맞았지만 다은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다은은 혼자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화장실에서 토하고 배가 불러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도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훈훈한 가족 모임 대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출산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라도? 혼자 왔어요. 간호사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가웠지만 다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12시간. 아무도 손 잡아줄 사람 없이 다은은 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민준이와 둘째 민석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다은은 그 모든 고통이 값어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평생 지켜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건 전쟁이었습니다. 돈은 물 새듯 나갔습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위자료로 받았던 돈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생활하기엔 부족했습니다. 다은은 아이들이 두 돌이 되자마자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여성의 쌍둥이 엄마라는 점은 취업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수십 곳을 떨어지고 다은은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아이들을 재우고 나가면 돌아와서는 아침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낮에 2~3시간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아빠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짓말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다은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습니다. 쌍둥이가 5살이 되던 해 다은은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던 다은은 수술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해 걸을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일하면서 다은의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지만 남자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모을 수 있는 돈은 없었고 다은은 여전히 여러 곳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몸은 망가지고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10년 동안 혼자 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그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선택? 이게 무슨 선택이야? 내가 알았어야지, 내가 함께 했어야지. 당신이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을까요? 다은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당신 자존심을 지키려고 날 버린 거잖아요. 무정자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무능하다고 느끼기 싫어서 날 밀어낸 거라고. 다은아,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마세요.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고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어요. 쌍둥이는 엄마와 아저씨가 왜 우는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저씨도 울어. 왜? 민석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준아, 미나. 나는 당신 누군지 이 아이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은이 아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왜? 내가 이 아이들 아빠잖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아빠라고 하면 애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건데?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야. 법적으론 아니에요.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란에 없음이라고 적었거든요. 그 말에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냐고요? 간단하죠. 당신이 우리를 버렸으니까요.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순간 민준이가 다은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나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다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이제 집으로 가자. 다은아 잠깐만. 아이들한테 밥이라도 사주게 해줘. 제발. 민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사람은 골목의 낡은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치킨 종류별로 다 주세요. 아, 콜라랑 감자튀김도요. 네? 전부요? 네, 전부요. 사장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테이블 가득 차려진 치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다 먹어도 돼? 그래, 아저씨가 사주신다니까 많이 먹어. 쌍둥이가 허겁지겁 치킨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민석은 다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은아, 애들이 오래간만에 외식하는 것 같네. 아이들 옷도 많이 낡았고. 힘들면 나한테 연락했으면 됐잖아. 왜 혼자 이렇게? 당신한테 구걸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알면 아이들을 빼앗으려 했을 거예요.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라며 법적으로라도 양육권을 가져가려 했을 거예요. 내가 막았을 텐데. 정말요? 당신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요. 나 같은 가난한 엄마한테 아이들을 맡기느니 차라리 보육원에 맡기는 게 낫다고 했을걸요? 민석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최혜진 여사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 네? 뇌출혈이었어.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지만 죽었다는 소식은 여전히 슬펐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뭐가요? 전부 다. 당신 혼자 아이들 키우게 한 것도 10년 동안 고생시킨 것도 그리고 민석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보석으로 치장되었던 그 손은 이제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나요. 싫어. 다은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당신한테 그렇게 한 거 매일매일 후회했어. 후회는 왜 해요?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도망친 거였어. 무능한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민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정자증 진단받고 나서 나는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어. 회사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날 짓눌렀어. 괜찮다는 당신의 말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 당신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결혼 생활이 싫었어. 그래서 차라리 날 미워하게 해서 깨끗하게 끝내자고 생각했어. 성공했네요. 정말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 헛짓이었어. 당신은 이미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른 채 10년을 허송세월했으니까. 민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은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은은 더 이상의 대답 없이 배불리 먹고 졸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 회장의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요? 갑자기 왜? 주주총회 직전에 무슨 발표를 하시려는 거지? 임원들은 술렁였고 사촌 동생 강민호 상무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경영권 승계를 발표하는 건 아니겠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오전 10시 한서그룹 본사 1층 로비에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민석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서그룹 강민석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개인적인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무관하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사랑하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쌍둥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전 부인이 10년 동안 혼자 키워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민석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전 부인 박다은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자 합니다. 그때 로비 뒤편 문이 열리며 다은이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민석이 간곡히 부탁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다은에게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재벌 그룹 회장이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무능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당신의 희생을 받기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10년 동안 혼자 쌍둥이를 키우며 고생했습니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이 사람과 아이들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 가족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부디 이 자리를 빌어 제 용서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다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다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석 씨, 진심이에요? 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진심입니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또 도망가진 않겠어요? 절대 안 갑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다은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네, 저 바보 맞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그 순간 로비는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고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그래, 준아. 저분이 너희 아빠야. 진짜?
우리 하늘나라 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생겼다. 미나, 우리 아빠 생겼어. 아이들은 신나서 민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석은 쌍둥이를 두 팔에 꼭 안았습니다. 준아, 미나. 아빠가 미안해. 늦게 와서.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왔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민석은 집무실에서 어떤 기사를 보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이 새끼가. 박다은이 이혼하고 한 달 만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쌍둥이는 강 회장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기사였죠. 강민호, 이 새끼가 감히. 민석은 급하게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나야. 혹시 인터넷 기사 봤어? 네. 봤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민호를 제대로 못 막아서.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어요. 민호 씨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서 밝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뭔데? 경영권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민호 씨가 계속 불안해하지 않게. 어떻게? 준이랑 민희한테 경영권 물려줄 거면 법적으로 확실히 하고 민호 씨한테는 다른 보상을 해주세요. 그래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민석은 다은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당신, 10년 사이에 정말 많이 강해졌구나. 강해진 게 아니라 현실적이 된 거예요.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배웠죠. 민석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친자 검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99.99% 확률로 제 아이들이 맞으며 한서그룹의 경영권은 제 아들 강민준, 강민성민이에게 승계됩니다. 단 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경영하며 그 기간 동안 전문 경영진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상무는 한서그룹의 신설 자회사인 한서벤처캐피털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지분 30%와 독립 경영권을 보장합니다. 민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형님. 민호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너도 강씨 집안 사람이고 내 동생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민석과 다은은 조용히 재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작은 채플에서 수백 명의 하객 대신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신랑 강민석은 신부 박다은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례의 말에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은아,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나도요. 이번엔 끝까지 함께해요. 아빠, 엄마, 뽀뽀해. 쌍둥이의 재촉에 두 사람은 웃으며 입을 맞췄습니다.